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동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강남 이쪽에 오네요. 내가 대학교에서 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남 별이서 학원에서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변하긴 변했네요. 처음 긴장할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담아왔어요. 저거는 남자 유튜브 가면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수인데 나는 저 노래에서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우나 폴리아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게 나오는데 이 우나 폴리아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 매드니스. 오늘의 주제와 좀 관계되는 것은 absurd, 좀 약간 어리석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학생들은 대학교, 우리나라 말하면 유럽은 고등학생이 우리처럼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애들은 대학교 2학년이죠. 이게 드라마인데 주제는 역시 그 당시의 연령이면은 좀 어리석지만 이랬다도 하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이리저리 기웃기웃 어떤 열정에 빠져서 살다 보면 제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참 좋았어요. 우리들에게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여러분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잘 갈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잘 잡아두면은 되는 거죠. 오늘 말하는 주제는 좀 그거와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시험 보기 2주 전에 최종 정리할 때 어떤 교재를 가고 할 것인가 그거를 주제로 삼았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약간 이 폴리아한 길을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시험 보기 2주 전이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긴장해서 보는 교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보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 교재를 어떤 거로 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고 약간 쇼크를 먹어갖고 이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죠? 여러분 올해 시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좀 시간이 오래 끌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올해 시험이 어떻겠는가 봤더니 너무 놀란 현상이 생긴 거야. 저기 보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웁니까? 저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저 때는 뭐 엄청 스트레스 받죠. 이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심정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나온 점수를 보면은 평균이 10점이 떨어졌어요. 평균이 10점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민법 개론이 50.57인데요. 그 전에가 65점이에요, 평균이. 그럼 15점이 떨어졌다는데 결국은 계략적으로 보면은 그 15점 떨어지는 결정적인 팩터는 민법이라는 거죠. 15점이라는 것은 굉장한 점수예요, 평균적으로. 개수로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과락은 뭐 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면 뭐 끝난 거지. 뭐 어떡하 뭐 앞만 잘 봐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 시험 보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문이 낯설대요. 다음에 생소한 판례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인터넷 방송에 보면은 여기 다 나오지? 우리 각종 시험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날 딱 보니까 그 두 마리더라고. 가만있어 봐. 왜 저런 말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저게 변호사 시험이라면 내가 이해할 거예요. 또한 법원직 시험이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두 시험은 여러분처럼 비전공자가 보는 게 아니라 법학부 전공자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이 어렵게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질문의 기본은 여러분 시험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민법 시험이 아니라 민법 개론 시험이에요. 개론. 민법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점수를 깎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민법 개론이라는 것은 지침이 뭐냐면 민법의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를 묻도록 돼 있어요. 내가 대학교 되기 전에 여기서 10년 넘게 강의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 다 요 안에요. 문제는 기본이 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기본이 어려울 수 있지만 법학부 학생들은 딱 보면 이거 기본 나왔네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근데 기본 이론, 기본 판례를 내는데 왜 평균이 5점이나 떨어지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를 냈길래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애를 먹는지 문제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결론적으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나나 우리 법학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한번 읽어보라 그랬을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전공자가 봤을 때는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에서 낸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고시라는 거는 시험 보기 2주 전에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다는 것은 그때 집중적으로 안 하면 물론 떨어져요.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배탈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긴장하고 교재를 봤는데 뭐 교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 알거든요. 여자들 십몇 년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쏙쏙 이렇게 소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법학부 학생들은 건방 떨지. 막 이러죠. 그냥 좋아요. 학생들이 수준이니까 그러는데 비법학부 학생들, 비전공자들은 강사가 해주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학원 관계자분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그거 아직도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학생,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교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교수 교과서. 그때 내가 K교수과를 했거든요. 아마 학원 강사에서는 처음으로 교수 강의 교재를 했었어요. 그거는 나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따 보겠지만. 그 다음에 교수 교과서만으로는 시험 못 봐요. 왜? 문제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집을 가을쯤 되면 푼다고요. 기출문제집을 같이. 그러면 거기서 제가 틀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 걸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교과서하고 오답 노트하고 쭉 훑고 끝내는 거예요. 거기 2주 동안에 뭐 며칠 동안이지, 2주 며칠, 특급부도 봐야 되고 자연과학도 봐야 되니까 며칠 동안에 정리 방법이었어요. 대세가 그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요약집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2주 전에. 그리고 내가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교재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소수예요. 누구냐면 법학부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법학부 학생들은 3년 반 동안의 민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틀이 딱 잡혀 있어요. 하도 뭐 3년 봤더니 틀이 딱 좁으니까 틀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요약집으로 본다든지
문제집 체크한 거 갖고 본다든지 해도 충분해요. 또한 다음에 설명하고 두고자 하는 이 교재를 봐도 돼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교수 책하고 문제집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약집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왜? 요즘 요약집 보고 시험 보기는 어렵지.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근데 다음 교재를 갖고 본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비율이 싹 높아졌더라고. 그래서 그 교재 내가 샀어요. 그래서 쭉 봤더니 이런 현상이 생겨요. 네모를 얘기할 때 분명히 타이틀이 네모야. 근데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가 툭 튀어나와. 뭐야? 번지수가 달라요. 네모가 나오면은 그 네모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서 객관식 문제집이니까 네모를 조금 찌그러뜨린 거, 네모를 약간 넓힌 거, 네모를 이렇게 각을 꺾은 거. 그러나 전체적으로 네모인 경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도 그렇게 나와야 탁탁 감각적으로 찍거든요. 근데 네모를 설명하는데 동그라미 세모에 대한 문제들이 막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짜증납니다. 교수들은 박사나 석사 논문 할 때 네모를 쓸 때 동그라미 쓰면 던져버려요. 한 학기 더 공부해. 그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목이거든요. 어찌됐건 간단히 여러분 시제대로 말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이거지. 왜 네모 얘기할 때 동그라미가 왜 나오는 거냐.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책인데. 더구나 2주 전에 보는 중요한 책인데. 근데 보니까 이런 잡동사니 확 섞여 있더라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돼요? 2주 전에.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왜? 긴장이 덜 돼서. 근데 2주 전에 되면 바짝 긴장하거든요. 그건 진짜 생명 거는 거야, 그때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없잖아. 외우는 거지, 뭐. 그냥 틀이 외우는 건데, 임하는 걸 어떻게 외워요? 좀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교재냐? 이 교재입니다. 요약집을 갖고 정리한 사람이 없을 텐데, OX 문제집이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는데, 저거는 법학학생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별서 준비생들, 여러분 비전공자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거로 정리하면은